바른 번역 고전 명작 존 스타인백의 진주 두 번째. 이 일은 이제 온 마을의 일이 되었다. 그들은 곧 시내로 향하는 조용한 행렬을 이루었다. 선두에는 후아나와 키노, 그 뒤로 후안 토머스와 커다란 배를 출렁거리며 힘겹게 따라오는 아폴로니아, 그 뒤로는 모든 이웃들이 종종 걸음을 걷는 아이들을 옆에 달고 걸어갔다. 그들은 등 뒤에서 내리쪼이는 노란 해가 그들 앞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갔다. 그들은 초막집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회반죽을 바른 석조 주택들이 있는 도시, 거친 담장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자주색, 벽돌색, 흰색 덩굴 분꽃이 담을 뒤덮은 시원한 정원이 있는 도시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비밀 정원에서 새장 속의 새가 노래하는 소리와 뜨거운 바닥돌 위로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행렬은 눈부신 광장을 가로질러 성당 앞을 지나갔다. 행렬은 더욱 불어나 있었고 행렬 끝에 서둘러 붙은 사람들은 아기가 어떻게 정갈에게 쏘였고 아이 부모가 어떻게 의사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전해 들었다. 행렬에 새로 붙은 사람들, 특히 재무 분석의 대가들인 성당 앞의 거지들은 재빨리 후아나의 낡은 푸른색 치마와 숄에 난 구멍을 보고 그녀의 따은 머리에 매달린 녹색 리본을 살폈다. 또 키노의 담요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의 옷이 얼마나 많이 세탁되었는지를 읽어내고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린 다음 이들에게 어떤 극적인 일이 앞으로 전개될지 지켜보려고 따라갔다. 성당 앞의 거지 4명은 시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해를 하러 오는 젊은 여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가 이들이 밖으로 나올 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죄를 고해냈는지 읽어냈다. 그들은 작은 스캔들부터 중한 범죄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늘 성당 그늘 아래 정해진 자리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 모르게 위안을 얻으러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의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의사의 무지, 잔인함, 탐욕, 식탐, 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어설픈 낙태수술과 자선함에 푼돈밖에 넣지 않는 인색함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돌봤던 환자들의 시신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마침 아침 미사가 끝나서 동냥해줄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이 동지들의 처지를 완전히 파악한 거지들은 뚱뚱하고 게으른 의사가 정갈에 몰린 원주민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끝없는 행렬을 따라갔다. 어둥지둥 가던 행렬은 마침내 의사 침 담에 달린 커다란 대문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새장 속에 새가 노래하는 소리와 바닥돌을 빚으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의사집에서 질 좋은 베이컨을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키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의사는 키노와 같은 민족이 아니었다. 이 의사는 키노의 동족을 거의 400년간 때리고 굶겨 죽이고 훔치고 경멸하고 무섭게 겁을 줘온 민족의 일원이었으므로 원주민인 키노는 초라한 심정으로 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민족 사람들 근처에 올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키노는 나약함과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격렬한 분노와 공포가 함께 밀려왔다. 의사의 민족은 키노의 민족과 말을 할 때면 그저 짐승대하듯 했기 때문에 키노는 의사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죽이는 게 더 쉬울 것 같았다. 키노가 문의 쇠고리를 향해 오른손을 들었을 때 속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귓가에서는 쿵쿵거리는 적의 음악이 들리고 입은 앙다물어졌지만 왼손으로는 모자를 벗으려고 했다. 그는 쇠고리를 쿵쿵 내리쳤다. 키노는 모자를 벗고 서서 기다렸다. 후아나의 팔에 안긴 코요티토가 조금 칭얼거리자 후아나가 부드럽게 달랬다. 행진하던 사람들은 더 잘 보고 들으려고 붙어섰다.
잠시 후에 커다란 대문이 살짝 열렸다. 키노는 열린 문틈으로 정원의 시원한 녹음과 물을 뿜어내는 작은 분수를 보았다. 내다본 사람은 키노와 같은 원주민이었다. 키노는 그에게 원주민 언어로 말했다. 아기가 첫애인데 정갈 독침에 쏘였어요. 키노가 말했다. 의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인은 원주민 언어로 대화하기를 거부하며 문을 조금 닫았다. 잠시 기다리시오. 그가 말했다. 여쭤보고 오겠소. 그리고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이글거리는 해가 하얀 벽에 사람들 무리의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의사는 침실의 높은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 들어온 물결무늬 붉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단추를 채우면 가슴이 약간 조일 듯했다. 무릎에는 은으로 만든 초콜릿 단지와 작은 도자기 잔이 놓인 은쟁반이 놓여 있었다. 그 잔은 너무 작고 깨어지기 쉬워 보여서 그가 커다란 세 손가락을 고추 세우고 엄지와 검지 끝으로 잔을 집어 올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의 눈 밑 지방은 두둑했고 그의 입은 불만으로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점점 뚱뚱해졌고 목구멍에도 살이 쪄서 목소리는 거칠었다.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작은 동양식 진과 담배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방의 가구들은 무겁고 어둡고 칙칙했다. 그림들은 종교적이었고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산으로 올린 미사가 효과가 있었다면 천국에 있을 죽은 부인의 커다란 색조 그림마저 종교적으로 보였다. 의사는 한때 잠시나마 상륙사회의 일원이었지만 그 후의 삶은 추억뿐이고 프랑스에 갈 수 있기만을 애타게 바랬다. 그는 그런 게 문명 생활이지 라고 했는데 그것은 적은 수입으로도 정부를 두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생활을 의미했다. 그는 두 번째로 초콜릿을 컵에 따르고 달콤한 비스킷을 손가락으로 부쉈다. 대문에 나갔다 온 하인이 열린 문 앞에서 주인이 알아채길 기다렸다. 뭔가? 의사가 물었다. 원주민 하나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정갈에 쏘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우선 컵을 부드럽게 내려놓은 뒤 버럭 화를 냈다. 미천한 원주민이 벌레에 물린 거나 치료해 줄 정도로 내가 할 일 없는 줄 알아? 나는 의사야, 수의사가 아니라고. 네, 주인님, 하인이 말했다. 돈은 있다던가? 의사가 따졌다. 아니, 돈이 있을 리 없지. 세상에 공짜로 일해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신물 난다고. 돈이 있는지 알아봐. 대문으로 간 하인은 문을 빼꼼 열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주민 언어로 말했다. 치료비는 있소? 키노는 담요 및 비밀스러운 곳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꺼냈다. 접힌 종이를 착착 펴자 조그맣고 기형적인 씨앗 진주 8개가 나타났는데 작은 괴양처럼 흉하고 회색빛의 납작한 모양으로 거의 무가치해 보였다. 하인은 종이를 받고 다시 대문을 닫았지만 이번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돌려줄 수 있을 만큼만 대문을 열었다. 선생님은 나가셨어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환자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는 무안한지 재빨리 문을 닫았다. 이내 수치심의 파도가 행렬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다. 거지들은 성당 계단으로 돌아갔고 뒤처졌던 사람들도 떠나고 이웃들은 키노가 공개적으로 당한 망신에 수치스러워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자리를 떴다. 키노는 후아나와 함께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간청하는 자세를 보이느라 벗었던 모자를 천천히 다시 썼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대문을 힘껏 쳤다. 키노는 갈라진 손바닥 마디에 난 상처와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흐르는 피에 놀라 시선을 떨구었다.